42만 3,675명. 이는 올해 기준으로 한국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입니다.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인원 자체로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특히 국적별로 보면 전체 불법 체류자의 약 86%가 태국인입니다. 이는 한국과 태국 간의 사회적 신뢰에 심각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는 데다 단순히 관광산업뿐 아니라 기타 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얼마 전 법무부는 1차적으로 13만 명을 강제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또 10,000명가량을 태운 비행기가 지난 18일 오전 돈무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태국인 불체자들의 추가 강제 추방은 한국 법무부가 결정했으며 한국에서 범죄 경력이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라고 전해집니다. 한국은 그간 태국과의 교류를 이유로 기존에 진행해온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을 완화시켜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는지 약 2달 만에 이를 재개한 것이었죠. 한국의 이런 강경한 대응에 대해 태국 정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의연히 대처하는 듯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이때다 싶어 멈추지 않고 이잡듯이 뒤져 태국 불체자들을 먼지 하나까지 싹 털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한국 법무부는 그동안 태국 불체자들에게 본국으로 돌아갈 많은 기회를 줬습니다. 그중 하나로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7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불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특별 자진 출국 제도를 시행했죠. 이 기간 스스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최대 3천만 원의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합법적인 취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었는데요. 법무부는 이 제도가 법적 조치를 받지 않고 귀국할 마지막 기회라면서 한국에 있는 태국 불체자들에게 자진 귀국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기회를 스스로 버렸고 결국 한국 법무부는 칼을 꺼내 들었는데요. 법무부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불법 체류자에 대한 집중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불법 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 위협, 민생 침해, 불법 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 사범을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순수하게 여행을 즐기거나 관광만 하고 돌아가는 게 아닌 탓에 이들은 마약과 성범죄 등 강력범죄로 유입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들은 입국을 함과 동시에 관광객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변하는 이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국에 대한 조건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한국에는 상대적으로 태국 국적 불법 체류자가 많은 데다 마약 사건의 경우에는 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체자들을 타파하기 위해 먼저 한국 정부는 태국 여가수를 이용한 함정 수사를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태국 유명 가수인 암추띠마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클럽에서 콘서트를 열었는데 여기에 많은 태국인이 몰려들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었죠. 한국 경찰은 클럽과 그 주변에서 검문을 실시해 불법 체류자 158명을 체포했으며 이들은 버스 2대로 나눠 타고 강제 추방 절차를 위해 이송됐습니다. 암추티마는 태국인들이 체포된 것이 마음에 쓰였는지 자신의 SNS에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신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대체로 암추티마에게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며 격려를 보냈지만 암추티마가 한국 경찰을 도왔다거나 한국 이민당국이 가수를 고용했나 라는 등의 반응도 꽤 있었는데요. 태국 언론들은 한국 내 태국 불법 체류자들을 꼬마 유령으로 부르며 이번 대규모 체포 사건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태국 일간신문 타이랏은 암추티마의 사과에 대해 그녀가 공연한 것이 잘못은 아니며 불법 체류자들은 그 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태국인들의 반응을 전했습니다. 또한 태국 매체 네이션TV는 한국에서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숨어서 지내는 태국인 노동자 문제를 약 12분 분량 기획으로 다루기도 했는데요. 네이션TV는 지난달 말 만료된 한국의 불법 체류자 잦은 신고 기간에 신고한 태국인은 겨우 89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14만 명은 계속 불법 노동을 하며 위험을 감수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태국의 꼬마 유령들은 여행객으로 한국에 위장 입국한 뒤 불법 체류자가 되곤 합니다. 한국에 오면 별다른 학위가 없어도 태국 대졸초임 월급인 75만 원보다 훨씬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나아가 숙련공들은 한국에서 377만 원을 받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한국의 불체자 생활을 접을 수 없다고 합니다. 태국 일간지 타이라트는 해당 문제에 대해 총리의 인터뷰를 전면에 실었는데요. 태국 총리는 한국과 태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이 태국인 합법 근로자의 할당량을 늘려주었다면서 하지만 자국의 불법 체류자들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에는 불법 체류자를 검거하기 위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태국 유학생을 상대로 한 가짜 학원을 설립한 뒤 기술과 컴퓨터 공학 분야의 학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광고한 것이었죠. 학원의 웹사이트에는 해당 학원은 활기 넘치고 성장하는 기관으로 학생과 강사진은 진취적이고 협동적인 환경에서 당신이 학문적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며 조기 등록을 권유하고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까지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이나 강사진은 전혀 없었으며 강사진은 바로 이민세관 단속국의 비밀 요원들이었는데요. 태국 유학생들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불법 체류자들을 유인하려는 함정 수사였던 것이었죠. 제대로 칼을 가른 한국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불법 체류자 수십만 명을 집중 단속해 강제 추방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그러자 태국 정부는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10,000명 이상이 자국으로 송환되는데 나머지 수십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 체류자가 또 태국으로 돌아올 경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인데요. 태국 매체 등 현지 언론은 긴급회의를 한 후 한국에서 돌아올 불법 체류자를 정부 시설에서 14일간 격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처럼 자국 불법 체류자들이 대거 귀국 움직임을 보이자 태국에서는 이들이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요. 한국이 태국 불체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기습 체포와 추방을 강행하는 가운데 태국 당국은 한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외교부 부대변인 나타파누는 최근 한국 내 태국인의 불법 체류를 근절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인데요.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는 한국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태국인들에게 신신당부했죠. 또한 태국의 최대 일간지로 알려진 타이럿의 온라인 탐사팀은 한국 내 불법 체류를 하는 국적 1위가 태국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마약의 원산지 1위도 태국이라 한국의 경계가 심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여러모로 한국의 입장을 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으로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의 출국을 저지하며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한국 법무부는 태국 출신 불법 체류자들에 대해 조치를 취하도록 태국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며 불법 입국과 취업 알선자는 태국 정부에서 자체 조사해 불법 취업 알선 혐의로 처벌받게끔 요청했습니다. 태국 총리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한국 내 불법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태국은 최선을 다해 불법 체류 근절에 앞장설 것이다 라고 전했는데요. 태국 불법 체류자 수가 이제는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보다 많은 수준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며 법무부에 제대로 찍혔다가 강제 퇴거를 당하는 수순에 접어들었는데요. 본국으로 송환된 태국인들은 자국에서도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며 골치를 썩히는 존재로 전락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해당 소식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불법 체류 외국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불법 체류 상태인 외국인 수는 41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약 39만 명인 세종특별자치시 인구보다 더 많은 수준인데요. 불법 체류 외국인은 2017년 25만여 명에서 2018년 30만 명대에 들어섰고 6년 만인 올해엔 급기야 4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중에서 태국인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요. 그 수는 20만 2265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인은 7만 명, 그 뒤를 잇는 것이 중국인이었습니다. 태국은 이들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나라인데요.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국가로 대상을 좁히면 2024년 기준 태국인 불법 체류자는 전체의 84.6%에 달합니다. 이런 엄청난 수치에 정부는 초비상이 걸렸는데요. 한국 정부가 계속 입국 시스템을 강화해 불법 체류 근절을 시키려고 해도 코리안 드림을 위한 태국인들의 노력 또한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태국인들에게 코리안 드림은 무너지게 됐는데요. 돈을 벌러 왔다가 결국엔 뽕쟁이로 전락하고 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은 2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과거 우리 할아버지나 부모님 시대가 그랬던 것처럼 열심히 번 돈을 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송금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 태국인은 18,000명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소득은 월 4만 5천 바트, 한국 돈으로는 약 166만 원에 해당하는 정도인데요. 한국 돈 약 73만 원 수준인 태국 대졸 초임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때문에 당연히 해마다 한국에 들어오려는 경쟁률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안 드림은 녹록지 않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건전한 마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도 외국인 전용 주점이나 식당, 축구 모임 등에서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는가 하면 환각 상태로 출근해 일을 하거나 월급 대부분을 마약 구매에 쓰게 되기 때문이죠. 결국 자국으로 송금의 돈이 부족해지자 돈벌이를 위해 마약 판매에 나선 경우도 상당한데요. 정부엔 초비상이 걸렸고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지난해 초부터 단속의 고삐를 조이며 강제 퇴거 등 출국 조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진 출국 제도로 불법 체류자들이 적발되기 전 스스로 떠날 수 있도록 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따라오는 불체자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한국과 태국은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상대국 관광객에 90일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30만 명에 육박하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인데요. 특히 법무부의 지적처럼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에 무비자로 들어와 온갖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상황입니다. 노래방이나 불법 마사지 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하는가 하면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죠. 또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엔 경기도 평택에서 불법 체류 태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변압기를 들이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변압기를 들이받은 이 사고로 인근 아파트 천여 세대는 1시간가량 정전으로 피해를 입었는데요. 당시 태국 불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불안해진 국민들 다수는 태국인 입국 심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에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불법 체류자는 올해 들어 미미하지만 감소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지난 1월 42만 3,085명에서 2월에는 41만 9,174명, 3월엔 41만 9,040명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죠. 이는 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 강화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 체류 감축 5개년 계획을 추진해 불법 체류자를 절반으로 줄여 20만 명대로 감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3차례에 걸쳐 경찰청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과 정부 합동당속을 벌여 불법 체류자를 강력 단속했죠. 그 결과 지난해 9월 11일부터 올해 7월 29일까지 특별 자진 출국 기간 동안 13만 명에 가까운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을 떠났는데요. 법무부는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을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지난달부터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영문 매체 타이거는 올 한 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는데요. 당시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은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들면서 마비가 된 상황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관광객과 불체자들이 뒤섞여 아비규환 상태에 빠져든 것이었죠. 사실 태국인들은 자신들조차 한국에 이렇게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있는 줄 몰랐으나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한꺼번에 와버리자 어마어마한 숫자에 넋이 나간 상황이라고 전해졌는데요. 예상치 못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태국에선 자국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취업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네이션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피팟 라차칸 프라칸 태국 노동부 장관은 태국의 각 기관들에게 본국으로 송환된 불법 체류자들의 취업 방지에 협조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태국 노동부까지 취업을 막아버리자 살 길이 막막해진 불체자들은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추방당해서 본국으로 돌아왔으나 여기서마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게 됐으니 말이죠. 결국 불체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다시 범죄에 손을 댄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전해졌는데요. 실제로 태국에서는 한국에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체자가 금은방을 턴 뒤 도주하거나 관광객을 차로 밀어버리는 등의 행위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대부분은 분노에 의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며 이들을 추적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불체자들의 행태에 태국 시민들은 물론 태국에 놀러온 관광객들까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태에 대해 태국인들 또한 환멸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데요. 불체자들을 향해 법을 어기고 나라의 명성을 훼손하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존재들이라며 비난을 퍼부어대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태국 관광객은 줄어들고 현재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으로 여행객이 몰리는 상황이죠. 자국의 불체자들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던 태국 정부는 그제야 뒤늦게 후회하며 한국에게 사정사정을 하고 있는데요. 남의 일처럼 손 놓고 방관하고 있던 피팟 장관은 태국인의 한국 불법 체류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구성했다고 밝히면서 방콕 수완나폰 공항과 돈무안 공항에 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는 한국 출입국 관리소와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죠. 또한 소셜미디어 광고 등을 통해 한국으로의 불법 체류를 알선하는 업자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단속팀도 꾸렸다고 전했는데요. 이뿐 아니라 나타파누 노파쿤 외교부 부대변인도 불법 체류의 근절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한국에서의 불법 체류 시도는 한국 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생활하는 태국인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며 한국 법무부에 사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태국 당국은 관광객으로 위장해 한국 내 불법 취업을 하려는 현지인들의 입국을 저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처를 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한국은 규모만에서 따지면 태국의 최대 투자국입니다. 최근 중국이나 싱가포르 등이 공격적으로 태국에 투자하면서 한국을 바짝 뒤쫓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태국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태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현재 근로자 불법 파업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파업은 지난 8월 1일 한국 기업의 한 공장에서 약 600명의 노동자가 오전 8시에 작업을 중단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단 2시간 만에 파업 노동자 수는 약 1,600명으로 증가했는데요. 회사는 노동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기본 월급 인상을 단행해야 했죠. 올해 들어서 한국 기업은 불법 파업과 인력난, 게다가 임금 인상까지 겹쳐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다 보니 올해 들어 30% 이상 임금을 올리게 돼 경영난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전자부품 공장에서 파업이 일어나 한바탕 난리였습니다. 태국 정부 측은 근로자들을 달래서 최대한 빠르게 물량에 맞추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회사의 이득이라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기업은 속이 타들어갈 대로 타들어갔지만 결국 한 발 물러나는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자 태국 내에서 근로자들의 발언권이 점차 강력해지고 만 것입니다. 현지 근로자들은 임금과 수당 개선까지 요구하며 대규모 파업을 진행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 태국 근로자들은 한국 기업의 이런 힘든 점을 노린 것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참다 못 버틴 한국 기업 CEO는
태국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태국엔 소기업들을 포함해 삼성과 현대, 포스코 등 50여 개 대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한국 기업의 동남아시아 진출이라 하면 우선적으론 베트남 진출이 1등이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 이후 하늘길이 자유롭게 열리면서부터 태국으로 진출하는 한국 기업의 수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현재까지 그 수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죠. 하지만 한국의 베트남 진출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시작된 편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은 베트남 사람들의 근면성과 낮은 임금을 장점으로 삼아 베트남에 공장을 세우고 원가 비율을 낮추며 제품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인구수 대비 풍부한 노동력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서비스 업종이나 유통업을 하는 대기업의 상황은 조금 달랐는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한 기업 중 큰 성과를 낸 기업은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인구수가 많지만 한국의 상품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아직은 그 시장이 작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한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화하기에 베트남은 매력적이지 않은 나라라고 합니다. 하지만 태국의 상황은 다른데요. 이미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 뷰티 업종 등이 자리를 잡은 데다 성형 의료 관광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태국인들의 국면성은 비슷했는데요. 이들은 잦은 파업을 일삼으며 한국 기업을 상대로 본인들의 욕심을 채워왔죠. 그러나 현재 태국에 진출한 한국의 소기업들은 물론 대기업들까지 대거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엔 더욱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서 강제 추방당한 태국 불체자들이 일어서기 시작한 것인데요. 최근 한국 정부는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 13만 명을 전부 태국으로 강제 퇴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일부 태국인들은 한국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범죄 활동에도 가담하고 있어 골치 아픈 존재들입니다. 지난해 한국에 들어온 태국인 관광객은 50만 명에 육박하는데 이는 동남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였습니다. 특히 알려진 대로 태국인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한국의 무비자 관광객으로 들어와 불법 체류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대중들에게 알려진 건 마사지 업소나 노래방 등에서의 불법 성매매, 그리고 이런 곳에서 만난 한국 남성과 결혼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무비자로 들어온 뒤 국내에서 태국산 마약을 대량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한국 법무부는 단속을 더욱 강화하면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을 단속해 강제 추방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범죄 전력이 있는 불체자들은 영구적으로 추방하는 지침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불법 체류 중이던 태국인 13만 명을 강제 퇴거 및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히자 태국 매체는 올 한 해 불법 체류 중 쫓겨난 태국인이 10만여 명, 여기에 추가로 3만여 명이 다시 태국으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 수완나폼 국제공항에는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한 불법 체류자 등이 수속을 위해 몰려 마비가 되기도 했죠. 그야말로 공항은 아비규환 상태나 다름없었는데요. 하지만 태국 불체자들이 한국 기업에게 요구하는 것은 단 하나, 바로 한국 공장에서 근무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불체자들은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면서 파업한 사람들을 대신해 본인들이 일을 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어필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방콕 포스트는 해당 내용에 대해 1면과 3면에 거쳐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매체는 최근 삼성에 이어 현대마저 태국 사업을 철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현대는 브라질에 대규모 투자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죠. 방콕 포스트의 보도에 태국 현지 노동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전부 빠져나가면 경제에도 큰 타격이 생기리란 걸 알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태국 정부는 올 들어서도 파업이 속출하자 노동법을 강화하고 노사 협상을 도울 기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편 한국으로부터 강제 출국을 당한 태국 불체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노동부의 고위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한국 기업 공장의 현지 노동자들이 파업을 이어간다면 저 자리에 불법 체류자들이라도 써서 생산의 차질을 빚는 걸 막아야 한다. 계속 공장이 멈추면 태국 경제에도 절대 좋은 상황이 오지 않는다.
하지만 태국 노동부 장관은 이를 결사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의 입장은 정반대였죠. 태국 노동부 장관은 한국에서의 불법 취업 시도를 하고 한국법을 위반한 이들은 태국의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다. 그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며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데요. 이에 따라 초조해진 기존 노동자들은 선심스른 척 파업 철회를 언급하며 일터로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 측은 생산 공장의 한시적 폐쇄 조치까지 감행했는데요. 강경한 한국 기업의 결단에 태국 노동자들은 뒤늦게 땅을 치고 후회하며 어떻게든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고 설득했으나 한국 대기업은 묵묵부답에 요지부동인 상황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해당 사태는 현지인들끼리의 내부 분열 싸움으로까지 번진 상태인데요. 공장에서 저임금으로라도 일을 하겠다는 불법 체류자들과 정규직들이 몸싸움을 벌인다는 소식이 연이 전해지고 있죠. 또한 태국 경찰들은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 대치 상황까지 벌이고 있는데요. 한국 기업들은 사태를 관망하고 있습니다. 업계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더 이상 태국에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정이 내려졌다며 현재는 인력들의 산을 재배치 문제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고위 관계자는 태국 노동자들의 요구가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면서 때문에 철수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태국 손절에 더욱 시동을 걸고 있는 한국 기업들의 예상치 못한 움직임에 태국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중대한 결정을 내린 한국 기업의 결단력에 시민들은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이 불법 파업에 대해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 만큼 앞으로 태국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주목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